한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 도시의 랜드마크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도시의 건물마다 그 도시를 대표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 도시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대부분의 건물들은 싱가포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술적이고 특별한 건축만 할 수 있게 만든 법 때문입니다. 즉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처음 건축 허가를 낼 때부터 주변과 유사하거나 개성이 없이 평범한 건축은 시청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같거나 비슷한 건물이 없고 저마다 개성이 뛰어난 건축들이 랜드마크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1971년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줄기차게 유지해온 것입니다.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너무나 부럽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는 4,300개가 넘는 고층 건물이 있고 그중 약 80개가 이른바 마철루, 긁는 마, 하늘천, 높은 건물 루라는 마철루입니다. 서울시보다 조금 더 크다는 싱가포르에 초고층 랜드마크 80개와 각기 다른 개성을 뽐내는 4,300개의 특별한 건물은 그대로 볼거리가 되고 포토존이 되어서 관광 코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싱가포르가 도시를 하나의 갤러리로 보고 건축을 예술로 보는 건축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 3개가 배 모양을 받치고 있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같은 기적적인 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기에 간 사람은 이 호텔 옥상 인피니트 풀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무서웠지만 나중에 후회할까봐 또 다들 그렇게 하니까 안 무서운 척 들어갔습니다. 영화 아바타의 모델이 된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같은 환상적인 건축, 그리고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20조 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대학 캠퍼스 싱가포르 난양 기술대학, 물 위에 떠있는 연꽃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도 마찬가지 다 그 건축법 때문에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는 고만고만한 성냥갑 같은 건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전국의 지방 어딜 가도 풍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싱가포르 같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난하고 보편타당하고 중립적이고 튀지 않는 평범한 회색 건물을 가지고 아웅다웅 그저 부동산 가격에만 온 신경을 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거의 20년 건축 심의를 하고 경관 심의를 하고 작품을 설치하면서 느끼는 가장 저주받은 말은 주변과의 조화였습니다. 단순한 시설을 할 때 쓰는 말을 건축이나 예술에 적용하면 이보다 더 저주받은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개성도 용납하지 않으니 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주변과 조화로웠던가요? 만리장성, 자유의 신상, 에펠탑이 주변과 조화로워서 세계적이었던가요? 전부 그 반대가 아니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예술적이다 싶은 풍경은 부분적으로라도 주변과 조화를 깬 파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DDP 이후 혁신적인 건축이 없다고 용적률과 규제를 풀어서 자유롭게 랜드마크를 건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서울도 싱가포르처럼 여기저기서 예술적인 건축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이 샘플로 제시한 암스테르담의 슬리스위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땅속에 기초가 박혀 있으면서도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플로팅 아파트는 그 존재가 바로 현대 미술입니다. 사모님이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창밖에 작은 배가 지나는 꿈같은 풍경을 볼 수 있는 이 아파트는 준공하자마자 바로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참고 자료는 노테르담 마켓홀이라는 주상복합 빌딩입니다. 이 맑은 모양의 요상한 빌딩이 쇼핑센터도 되고 오락가 예술활동, 만남의 장소까지 가능하며 1200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세계 최고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전통시장입니다. 서울시가 이런 건축을 보여주는 것은 서울에 이런 건축을 이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건축 혁신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선 디자인 후 행정입니다. 좋은 디자인을 먼저 정한 후 거기에 맞는 공사비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면 용적률 20%를 더 준다. 둘째, 서울시 건축상이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플리츠크 상에 버금가도록 위상을 높인다. 셋째,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존의 용도지역제를 풀고 자유로운 서울형 용도지역제를 운영하겠다. 넷째, 디자인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디자인 혁신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 다섯째, 높이, 건폐율 등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디자인 자유구역을 도입한다. 이상 5가지입니다. 지금은 심각한 인구 소멸과 부동산 문제로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한류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말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 사정이지만 지금 이 영상이 나온 후에 오 시장이 발표를 했어야 제가 폼이 나는데 다만 그 점이 아쉬울 뿐입니다. 다음에는 전화 좀 미리 하시고 발표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오세훈 시장의 건축 디자인 혁신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볼 생각입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